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단국대학교 이희성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개발 이후에도 자연 생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남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황성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환경운동연합 대표 황성아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가람숲풀 생태환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대표이기도 합니다. 세종시에서 이제 살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좀 과거부터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계기는 제가 어릴 때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살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힘든 일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숲을 떠나고 살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지금 있는 것 기업과 이제 같아요. 시민운동을 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가람숲풀 생태환경연구소 여기는 이제 대표이사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네요. 네, 사회적 이 역시도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기업인 거야? 네, 주로 하고 있는 일이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환경교육기관이군요. 네. 예. 집 앞에 제가 원수산 앞에 살고 있어서 방축천의 아이들과 함께 나갔을 때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환경 교육을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에 내가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제가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40명이다. 네. 그러면 내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그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네. 환경 탐방이라든가 네. 이런 생태교육 쪽으로 좀 하셨나 보군요. 네, 일단 예.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생태에 관심이 있어서 수생태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이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미세먼지라던가 탄소 중립 관련된 교육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질적으로 그럼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후원자로 시작을 했고 네. 이후에 이제 2년 정도 운영위원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시다 보면 상당히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네. 네, 방금 전에 또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셔서 네. 어떻게 보람은 좀 느끼고 계시죠? 네. 제가 네.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국립공원이 있는 곳에서 9년을 살게 됐어요. 천식 때문에 이제 산소 호흡기 달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럴 일이 아니다 하고 숲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 국립공원에서 9년을 살면서 국립공원에 있는 자연환경 해설사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를 했는데 아이들이 참여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고마움을 느껴서 자원활동가로 계속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왔고 저도 지금 이렇게 세종에 와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몸에서 어떤 네. 건강에 대한 그쵸, 건강을 되찾았고 그래서 네. 숲에서 일을 나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운명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산림복지 전문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운명처럼 인연이 됐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삶의 목표이고 사명이 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전국환경연합 또 대전에도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있잖아요. 네.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간략히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운동연합이 이제 예. 전국적으로 41개 이제 시도 자치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관리해 왔었고 지금은 이제 독립 단체로 이제 차츰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세종 지역도 이제 좀 분리는 되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연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네. 어쨌든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특히 대전 환경운동연합의 이제 처장님 같은 경우는 탐조에도 좀 관심이 있으셔서 네. 장남들판에 자주 와서 모니터링을 그간 해오셨고요. 네.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탐조 생활을 시작한 지가 6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그러면 회원분들은 좀 몇 분 정도 활동하시고 또 주요 프로그램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200명 정도 회원분들이 계시고요. 네.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는 수달의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수달의 친구들. 네, 진행했었는데 이제 수달을 찾아가는 모니터링을 이제 어린 친구들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자원순환 부분으로 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장난감 공유하는 활동들도 진행했었고 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의 그런 활동 외에 또 네. 지역의 환경 이슈에도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났죠. 지난번에 그 장남평야에 네. 그 고라니 사냥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국립수목원에 그 아주 고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그 꽃들을 이 네. 고라니들이 네. 먹으면서 네. 예.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물을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 종들의 그러니까 품종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가지고 있는데 네. 국립세종수목원이 장남들판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라니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고라니는 사실 물을 좋아하는 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워터디어라는 영명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에게는 거기가 원래 예. 살던 곳이고 네. 그냥 먹이를 놀이터죠. 먹은 것뿐이죠. 네. 먹이니까 먹은 것뿐인데 예. 이제 수목원에서는 뭐 이렇게 비싼 국은 예를 들어 튤립 같은 네. 것들을 이제 심어 놓았는데 다음날 이렇게 파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건데, 근데 이제 국립수목원의 의미를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사살을 했다는 점이 저는 이제 좀 잘못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튤립은 소중하고 고라니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생명체를 두고는 누구의 존엄함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방법에 있어서 하천이나 장남들판이나 금강으로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사살만이 꼭 해결책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립세종수목원에서도 잘못된 부분 인정하셨고 사과 말씀하셨고 향후에는 이제 좋은 방법으로 협의하고 이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이제 환경부에서 고라니를 유해종으로 지정이 네.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선택을 해서 네. 대책을 강구한 것 같은데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생명을 그렇게 또 뭐라고 할까요? 우선순위에서 네. 완전히 뭐 좀 퇴치 대상으로 했다라는 좀, 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좀 특수한 경우죠. 일반적으로 고라니가 유해종으로 이제 정해진 경우는 네. 농경지인 경우에요. 음. 농경지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콩이나 뭐 고구마나 이런 것들 농작물들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유해 조수로 지정이 된 것인데요. 네. 국립세종수목원은 좀 다른 의미가 환경이기 있는 때문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생물 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수목원이라면 그 부분의 대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제 향후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국립수목원도 가보고 장남평야 일원도 다녀봤는데 네. 결국 이제 고라니가 이동하는 동선 한 그 길목에 있다 보니까 네. 예,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주 맛있는 그들에게는 음식이죠.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좀 강구하려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 동선을 확보한다든가 이동로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어떠한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생물들이 이동 경로를 이제 생태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동 네. 경로를 확보해 준다면 국립세종수목원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강과 장남들판 그리고 전월산, 원수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도로 문제라던가 이제 뚝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고라니가 도로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장남들판으로 이동한 친구들이 전월산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면 국립세종수목원을 꼭 지나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 통로들을 많이 확보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태 통로를 확보하고 이동로를 확보해 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러려면은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고 또 관할 부처인 세종시라든가
또 행복청에서 협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많은 예산이 투여되겠지만 이게 뭐 고라니를 위해서 길을 만들자가 아니라 네. 고라니가 세금 내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람도 이용하고 생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차 없는 거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산책을 하거나 할 때 동물들도 이동할 수 있는 곳들이 길이 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남평야가 생태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좁은 면적 대비 생물 종이 예.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죠. 장남평야의 어떤 특별한 그런 지리적 그 예. 특징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일단 장남평야라고 하는 곳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고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금강과 미호강이 이렇게 만나는 이 두물머리죠. 네. 두물머리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고요. 그 주변으로 이제 원수산, 전월산, 뭐 개화산 이런 큰 산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은 퇴적층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옥한 토양이었고 과거에는 비가 많이 올 때 뭐 홍수 때마다 범람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지금은 이제 뚝을 쌓아놓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연스럽게 퇴적물이 많이 있고 비옥한 땅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논으로 사용이 되었고 또 논이 아니었더라도 이제 습지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특히 이제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많은 철새들이 한반도를 지나가게 돼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뭐 10년 전부터 움직이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의 DNA 속에는 이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DNA 속에 뭔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네요. 장남평야 일원을 이제 그 원주민들이 불렀던 이름은 이제 옛날에 시거리라고 불렀는데 네. 그게 이제 식거리, 먹을거리 걱정이 없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뜻에서 알듯이 예전부터 비옥한 토양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경이 잘 됐던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태적으로 가장 보존이 잘 된 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금개구리 서식지로 또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2011년도에 이제 비오톱 조사에서 금개구리가 발견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립세종수목원이 있는 자리에 사실은 금개구리가 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있는 이제 금개구리들은 지금 이주를 시킨 거예요. 지금 있는 장남들판은 원래도 그 금개구리가 있긴 했지만 개체수가 더 적은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체 서식지로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 공간이 지금 이제 면적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를 둘러싸고 초창기에 주민들과 환경단체, 특히 시민단체 그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해소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협의해 가는 과정인 듯하고요. 이제 법정 보호종이라고 하는 금개구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금강유역청에서도 그 지침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뉴얼대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이제 진행은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되게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의 생태적인 가치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논과는 너무나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남아있는 면적을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들은 또 속속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중앙공원도 이제 개장을 했고 그곳에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여가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중앙공원도 어떻게 보면은 생태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던 공간 아니겠어요? 이제 과거 중앙공원의 자리 역시도 장남 들판이었던 자리인데요. 그곳은 이제 좀 가드닝 중심인 도시공원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쪽이에요.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은 나무 수목이라던가 이런 품종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장남들판은 논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논습지로서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이 향후 이제 그 좀 더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있고 또 네.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 개발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공간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환경단체에서 바라볼 때 네, 향후 중앙공원의 개발, 현재 어떤 보전 네. 이런 두 가지의 고민 속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시민들이 장남들판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면 그 뭐 국립세종 수목원처럼 하루에 관람객 수가 뭐 많아야 한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제한을 주는 거죠. 곤배령처럼 제한을 걸어서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산란 시기라던가 뭐 철새들의 산란 시기, 뭐 금개구리가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 이럴 때는 피해주고 그리고 뭐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야간에 조명을 어떻게 좀 제한한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탐방을 할 때는 환경 전문가와 함께 탐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네. 사전에 교육을 받고 정해진 수칙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충분한 이해가 있는 다음에 그 공간을 좀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주변에 어디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뭐 농사 체험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 장남들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장남들판에만 있는 생물이 있고 장남들판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은 그곳만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와 관련된 이제 시민들이나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태와 환경의 보전, 보호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무언가를 개발할 때는 눈으로 그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네. 그런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그렇죠. 될 텐데 네.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단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좀 오해도 하는데 좀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속상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오해니까 예. 그런 것 같고요. 예.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건 뭐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이제 혹시 그 글을 모르는 분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문맹이라고 하시죠. 네, 그리고 컴퓨터 사용을 못하는 분들은 예, 컴맹이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생태를 모르는 분을 바로 생태맹이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뭐 콘크리트 건물에서 태어나서 뭐 블럭에서 걷고 지금도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나면 네. 그 가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뭐 저는 충분히 뭐 그게 교육이라는 의미보다는 이해를 통하면 시민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종 환경운동연합이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환경운동연합 하면은 뭐 지역의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한 이슈 파이팅을 하는 시위를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럼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을 알아가는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네.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도 피켓 시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실천하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때는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좋은 기대를 좀 네. 더 해도 될 것 같고 네. 가람수풀 생태환경연구소 이 이야기도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네. 예, 언제 만든 그런 예. 연구소인가요? 일단 2018년도 1월에 창립을 했고요. 네. 곧 기념일이 다가오는데요. 어, 네, 1월 19일에 저희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 그 보람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병은 공원 쪽에서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뭐 세종시청이나 충청남도 아니면 환경부 그리고 교육청 등에서 이제 위탁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환경 교육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교육은 하고 있지만 제가 뭐
가람 숲풀 생태환경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만들게 된 계기는 네. 가람이라고 하는 것이 강의 우리말이고요. 예. 세종이 한글 도시잖아요. 예. 그리고 숲풀은 숲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자로 표현하면 강산 뭐 이런 이름이랑 같은 건데요. 강과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회사이고요. 저희 슬로건이 지구의 미래를 키우다예요. 지구의 미래를 키우다. 네, 그래서 작은 회사이지만 지구의 미래를 키운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그리고 우리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도 네. 미안한 마음이 좀 덜 생기도록 미래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이제 항상 네. 또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네. 또 경제 우선시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반대급부에 있는 생명, 특히 환경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약화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앞으로 이제 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 가시면서 또 많은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실 텐데 네. 앞으로의 좀 계획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생태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네. 질문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개구리나 고란이라던가 우리 땅이라던가 이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처럼 법적인 것을 갖추지 못했고 예.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고 피켓 시위를 할 수도 없고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행정구역도 없어요. 이 그럼요. 친구들은. 저는 태어나면서 예.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예. 그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고 땅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구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던 생명체들이고 인류는 지구의 막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생명체들 그리고 땅 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대변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처럼 그런 생태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중심인 세상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23년도에도 이제 환경 현안도 그렇고 우리 세종에 있는 세종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세종의 환경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네. 인류의 위기를 우리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얘기하고 네. 또 한 가지는 기후 위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들은 네. 지금 우리가 이런 날씨의 변화 속에서 느끼고 있고 많은 재해 가운데 우리가 노출된 걸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환경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빙하가 녹아 내리면서 지금 예. 바이러스들이 발견이 되고 갇혀있던 있잖아요. 바이러스들이 지금 나타나고 다시 있죠. 나타나서 예. 우리에게 또 어떤 팬데믹이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음, 그런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인류는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DNA 속에는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생명체 속에서는 지구의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남아있는 생명체들의 DNA가 그 친구들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란 표현은 좀 이상한데 그 생명체들에 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사라지고 나면 저희는 복원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 눈물 시리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남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네. 지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국 인류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을 지키시는 파수꾼으로서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곡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신청곡과 함께 혹시 그 사연이 있으면 같이 좀 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아들이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데 네. 제가 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너에게 그래도 학원도 보내주고 공부도 시켜줬으니 나중에 환경 콘서트 한 번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구를 곧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충분히 들어줄 것 네, 같아요. 제가 청소년기 때 되게 감동 깊게 들었었던 곡인데 그 곡 부탁드릴게요. 혹시 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고요. 내일이면
내일은 늦으리. 예, 내일은 늦으리 함께 들으면서 네. 우리 환경보호 내일이면 늦으리.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